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독서 모임 필독은 안녕하세요. 뒷풀이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승희님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 갈등 해결 중재하기 그 책안에 있는 사례 285쪽 보면 39년 동안 돈에 관한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부부가 있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6개월 정도 됐을 때 부인이 남편 예금 계좌에서 돈을 좀 과하게 인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성질이 났겠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더 이상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기지 않고 "됐어. 이제 돈 관리는 내가 할게." 라고 이제 경제권을 남편이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우리는 뭐 수표 사용 이런 거 뭐 잘 안 하지만 여기는 했겠죠. 뭐 수표 사용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이제 만든 거죠. 그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부가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 갈등이 39 년간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얘기를 해요. "나는 한 2번 그랬지 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자기가." 근데 남편은 이제 아내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음. 갈등이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음. 부분을 이제 중재하는 걸 서로 나눔을 했으면 하네요. 여기서 어떻게 중재를 하는지 좀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음 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내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분명해요." 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아내의 생각이잖아요. 음. 그죠? 이 갈등이 네. 서로 일단 어 남편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재하시는 분은 그리고 아내에게 아내의 욕구가 무엇인지 서로 이제 찾아가는 걸 이제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음. 또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말 되게 많이 "네 역아빠랑 똑같다." 뭐 이런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아니라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난 그거 막 생각을 해 보 내가 뭐 우리 아빠랑 똑같아. 아빠는 남자고 난 여잔데. 음. 근데 사람들은 한 일부분이 명확하게 얘기 안 하잖아. "너는 이런 이런 부분이 너희 아빠의 이러이러 부분과 음. 똑같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 근데 그냥 뭉텅그려서 "나 얘가 음. 아빠랑 똑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 자기 시아버지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남편은. 이것도 음. 분석이잖아. 음.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자기의 욕구를 지금 계속 말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신의 욕구가 뭐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도 제 욕구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욕구를 찾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구를 좀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추측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비폭에서는. 그리고 그 추측을 훈련해서 추측을 해 보라고. 혹시 남편에게 이제 경제권을 이제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족되지 않은 이 욕구 리스트를 가지고 물어보죠. "남편이 그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러면 그 느낌을 우리가 지금 우리 느낌 리스트를 봐도 이 아내를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어 좀 분한 느낌이 났을 거고, 억울했을 그다음에 것 같아요. 억울한 느낌도 났을 거고, 그다음에 저는 서글픈 생각도 났을 거예요. 남편한테 아. 예.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우울하기도 했을 거고, 음. 비참한 느낌. 나를 내가 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어 편이 부 아니면. 부부 관계에서 내가 신뢰를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약이 오를 것 같기도 하고, 우라가 치미는 이런 느낌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욕구 리스트를 가지고 음. 어떤 욕구가 어 이제 혹시 자율성의 욕구에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내가 경제를 꾸릴 수 있는? 아니면 이제 추측을 하라고 이제 되어 있듯이 그 추측이 맞출 수도 있지만 중재하는 사람이 틀릴 수도 음. 있다. 어. 그러면 상대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이 사례를 보면 맞아요. 그거예요. 저는 이해받고 싶었어요. 뭐 이런 대사가 있는 것처럼 중재하는 사람이 그 추측을 바로 콕 찍어서 맞출 수도 있지만 틀려도 끊어주셨다. 끊어주- 틀려도 틀려도 그래도 괜찮아. 얼른 나와.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틀려도, 왜냐하면 287페이지. 그게 틀렸다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들이 분석에서 음. 벗어나 삶에 더 연결되게 해주기 음. 때문에 틀려도 괜찮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39년 된 갈등이잖아요. 갈등이 시작됐을 때는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약간 분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렇게 라이브로 살아있을 텐데 이게 매해마다 이거 가지고 싸웠을 거거든요. 돈을 쓸 때마다. 그러면 39년간 계속 그렇게 다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매번 그렇게 짜증내면서 과연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이제 무뎌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이렇게 응어리진 상처로 남아있으면서 무엇이 내 욕구인지도 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바로 이렇게 맞아요. 나와요. 289페이지에 여기 중간에 역사가 긴 고통이 있다면 자기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이해한다고 느껴서 안심할 때까지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돼야지, 우선 공감이 돼야지 다른 사람의 욕구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은 여기서 중재하는 사람이 그 추측을 남편의 욕구를 맞췄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겁이 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렇게 수표를 쓰거나 돈을 인출하면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위험할 것 같고 안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가 겁이 났다는 걸 이 중재자가 맞추거든요. 근데 아내에게 물어봐요. 남편의 욕구가 들으셨죠?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 관찰자나 제3자는 그 남편의 욕구를 분명히 들었어. 경제적으로 이제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이 남자의 욕구를 이해를 했는데 이러죠. 이 상황에서 남편의 욕구가 무엇이라고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물어보기를 하죠. 근데 이 아내는 이제 이해를 못하죠. 그냥 제가 예금을 두세 번 많이 인출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아내. 그 욕구를 듣는 것 자체가 비난으로 느껴졌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은 그 욕구를 얘기했지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뭐 이런 그 비난으로 다시금 해석해서 계속 그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 방어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나도 이분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차 물어봐요. 남편의 말씀을 제가 들은 대로 전해드리고 싶은데 제 말을 듣고 들으신 대로 다시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또 한번 부탁을 하거든요. 한 번 더 내가 얘기해 줄게. 네가 한번 다시 듣고 남편의 욕구를 나한테 말해 주겠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도 이제 아까 우리 고dum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래 묵은 고통이 있을 때 39년 세월의 어떤 숫자보다도 그 깊이가 깊거나 그 사람에게 근데 이 남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를 마셜 저 사람은 멋진 아내고 훌륭한 엄마예요. 하지만 돈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책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건 괜찮은데 돈은 그래. 이것도 물론 남편의 판단, 진단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욕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아내가 다른 사람은 들었고 욕구를 분명히 내가 여보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참 웃기고 있네.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인 거지 본인은.
그래서 이럴 때 중재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공감으로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고통 덜어주기.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을 받아야 다른 사람의 욕구를 좀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먼저다. 욕구보다 고통이 이제 깊어지고 공감해줘야 돼. 앞서지니까 상대의 욕구를 들여다볼 겨를이 없는 거지. 공감이 그러니까 먼저다. 공감이 음. 우선 공감. 근데 저는 이거 남편이 입장이 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아니 신혼 초에 돈을 왕창 인출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했으면 나 그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남편이 그 전자제품을 이렇게 새로 나오면 그걸 되게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자기한테 필요한지 안 한지를 별로 안 따지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자꾸 가지고 싶어 해. 그래 예전에 삼성 그 뭐죠? 패드인가? 그 이 작은 그죠? 그거를 패드를 100만 원을 넘게 준 것 같은데 그거를 한 몇 달 정도 쓰다가 나중에 자기가 필요가 없지. 자기가 왜 필요해. 회사에 컴퓨터 노트북 다 있는데. 그러더니 그거를 나중에 은근슬쩍 우리 작은 애한테 주더라고 선물처럼. 우리 작은 애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자기한테 떠넘긴다고. 얘는 애플을 갖고 싶었는데 차라리 돈을 보태주지. 이러면서 떨떠름하게 받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결국 당근마켓에 45만 원에 팔았어요. 6개월 썼거든 그거를. 6개월 사용한 거를.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노트북을 막 또 비싼 걸 사고 싶어 해가지고 작년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 정도의 사양이 높은 노트북은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꼬셔가지고 당근에서 한 80몇만 원짜리를 샀어요. 기본 사양을. 근데 결국 그거 지금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또 뭔가를 사겠다면 제가 저걸 또 얼마나 쓰려고 필요 있을까? 그렇게 돼요. 맞아. 그죠. 여기서 또 중재자는 이제 그 아내의 욕구를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정말 감정이 상해 있다는 거, 그걸로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그동안 먼저 이해를 해주죠.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고 당신을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당신이 2번 정도 돈을 많이 인출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난 충분히 알게 됐고 그래서 당신이 믿어주면 난 이젠 잘할 수 있을 건데 남편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잖아. 자기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믿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라고 부인에게 공감을 하자. 네, 바로 그거예요. 남편이 나를 믿어주지 않아서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들을 때 우리는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는 훈련도 사실은 잘 안 되어 있지만 나의 욕구,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구를 듣는 방법도 훈련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상대의 욕구를 알아도 내 귀로 듣는 방법도 훈련을 못 받았고 읽는 방법도 잘 모른다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이 공감이 중요하구나. 일단 나를 진짜 공감을 해야 상대도 공감할 수 있듯이 그래서 공감으로 듣지 못해서 방해되는 고통을 이해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 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데는 20분도 안 걸렸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이 부분은 그 이후에는 잘 살았을까? 안 싸우고 잘 살았을까? 또 싸웠지.
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일단 생각이. 한번 줬을 것 같아, 경제권을. 응? 아내한테, 남편이. 그리고 내가 당신은 신뢰하고 있고 믿고 있어. 라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내는 당신은 우리 가정이 안전하길 원했던 걸 내가 이제 알았어. 당신이 그러면 그게 걱정이 되고 두려웠다면 내가 안전하게 한번 해볼게. 하지 않았을까? 고든님한테 물어보자. 고든님한테. 남편이. 나는 안 맡겼을 것 같아요. 고든님의 공감을 안 해줬잖아, 우리가. 고든님의 공감을 해줘야지. 고든님의 그런가? 욕구를 먼저 읽어주고. 고든님의 욕구는 뭐였을까요? 고든님의 욕구는 그치, 경제적으로 좀 찾아봐 안정되고 주세요.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그런 거죠. 빙고. 오, 와. 거기까지? 안전하고 싶었구나. 노후가 안전하고 싶었구나. 왜냐하면 지금 회사에서 얘기하니까 내가 작년 5월인가? 작년 5월부터 제가 지금 그 가계부도 쓰고 남편하고 지금 의논을 해서 우리 노후를 10년 후에 어떤 목표를 잡고 그렇게 이제 하기로 지금 이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매달 이렇게 가계부도 쓰면서 점검하고. 근데 남편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면 나중에 우리 노후가 좀 불안해지지 않을까. 그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그거를 이 사람도 쉽게 그거를 넘겨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채살 쌤이 찾아주셨잖아요. 네. 욕구를. 그 네. 노후에 대해서 안전하고 싶다라는 그 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맞아. 내가 빙고해서.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그거는 응. 생각이잖아요. 그냥 생각? 어떤 느낌? 느낌이 느낌 느낌. 리스트. 느낌 리스트 보면 충족된 느낌. 느낌 쭉 나오잖아. 나 이거 봐야 좀 편하더라고. 아니, 맞아.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제가 제 경험으로 내 욕구가 탁 그거라는 걸 탁 인정받은 읽어주는 느낌. 순간, 맞아요, 그거. 읽어주는 순간 제가 그때 표현했잖아요. 뭐가 이렇게 팡 터지면서 그동안 이 안에 응어리가 그냥 풍선이 팡 터지는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인정받은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통쾌한 느낌. 그래서 통쾌한 느낌. 그런 게 이렇게 탁 왔는지 궁금해. 남들도 그런가? 음.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만큼은 여쭤보려고. 아닌 것 같은데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요. 이해받은 느낌. 아,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남편한테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게 이 남편의 감정을 읽어줬나 모르겠어요. 이 남편의 이 부인의 오래된 고통은 공감해주고 읽어줬잖아요, 마셜이. 근데 네. 남편은 이렇게 공감해주고 읽어줬나요? 이렇게 왜냐면 거기까지는 남편은 안 욕구를 나왔어요. 읽어주는 순간 이렇게 본인의 답답하지. 이슈가 해결이 되었기 해결이 됐기 때문에 때문에. 공감까지 이제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아내의 경우에는 그 자신의 고통이 욕구를 너무 크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고든님 지금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해결하고 싶은, 지금 차곡차곡 쌓아서 해결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남편은 노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할 때는 남편이 할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용돈에서 원하는 그런 비싼 고가의 어떤 제품들을 사려면 할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계속 할부를 하더라고. 12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를 자기 용돈에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경 안 쓰고 한번 믿고 내버려 둬봤어요. 근데 그것도 한 두세 번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자기가 끝까지 낸 적이 없고 꼭 중간에 연말정산이 좀 뭐 나온다든지 뭐 연말 보너스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뭔가 목돈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남은 걸 좀 남은 할부금을 좀 해줘. 근데 자기도 힘들거든. 용돈에서 그걸 이제 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더 못 믿는 거예요. 할부를 한다고 해도 이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부 안 하기로 한 거는 할부는 안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100% 믿지는 않는데 제가 항상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10년 후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잘 갔는데 중간에 그런 일이 터져버리면 저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목표도 분명해. 나와 똑같아. 똑같는데 자기는 그거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더 강할 때는 이걸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지. 나보다는 좀 더 좀 약간씩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자기가 일을 하더라도 뭔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돈이 들어오게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고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 번은 자기가 처음에는 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그냥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뭔가를 사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노후에까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 순간에 조금 좀 미안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뭔가를 이제 하겠다 하는 거를 그 노트북 때문에 그랬나 봐. 그 처음에 250만 원짜리 사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당근에서 이제 80만 원짜리 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자기 잘못한 것 같다고. 우리 작은 애도 지금 조경과를 다니는데 250만 원짜리를 안 쓰는데 자기가 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제 또 아마 표현하시고. 예? 아니, 고든님의 욕구를 이제 명확하게 남편에게 네. 전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잘. 그때 욕구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내 욕구를 표현을 했네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 순간 갑자기 처음에는 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못 사게 하니까 또 할부로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12개월 할부로.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약간 좀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때 MVC 읽은 다음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내가 얘기를 했어. MVC 읽은 다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차분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태도가 확 진짜 180도 달라지면서 막 화를 내던 사람이 갑자기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러는 우리가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음, 이제 아내의 말이 음, 옳은 걸 알고 있지만 자기 배반을 하잖아요. 음, 자기 배반을. 음, 아내의 말이 맞는 건 알지만 어떤 이 저항감이 오냐면 내가 우리 자율성 욕구가 있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욕구가 있어.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찰나에 어떤 반대 의견이 탁 들어오면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이거 하나 내가 돈 버는데 이거 하나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못 사나 하는 이런 욕구가 확 올라와. 그래서 제가 의외로 부부 관계를 보면 지금 고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안정을 원하는 욕구가 있고 경제적인 안정, 우리 집의 안정을 원하고 근데 이제 상대 측은 이제 우리 아이일 때도 있고 남편일 때도 있어. 내가 선택할 자율성을 이제 욕구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고수님 말씀처럼 우리도 뭐 다른 방법을 하거나 그럼 요번엔 네가 원하는 거 사. 뭐 그렇지만 다음에 네가 어떤 물건을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고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안정. 근데 이제 또 마지막에 이러면 엄마 돈 벌어서 뭐 하는데 뭐 이런 말 하면 되게 힘 빠지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때 할부로 산다는 말에 사실은 좀 더 기분이 안 좋았고 분명히 할부를 안 하기로 했는데 자기 용돈에서 내가 12개월 할부로 내가 하겠다는데 왜 내가 못 사게 하느냐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지.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또 안 믿지. 아까 송이님이 설명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그게 좀 수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계속 갈등을 할 때 한 명은 미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한쪽은 자율성, 내가 원하는 거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지금 고든님의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느끼기에는 남편분은 고든님의 욕구를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서 미안해 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남편분은 수용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딩님의 어떤 내 와이프가 갖고 있는 욕구가 그거구나. MBC를 배우진 않으셨지만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수용이 되신 상황이고 고든님은 고통이 있다. 그렇죠. 공감이 필요하다. 이런 게 느껴진다. 그렇죠. 나는 남편이 그 할부를 만약에 하면 또 끝까지 책임을 못 지고 나한테 떠넘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걸 250만 원짜리 노트북이 분명히 필요가 없을 텐데 얼마 또 못 쓰다가 또 후회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사실 때 네네 좀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할 때 감정. 답답하죠. 답답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울 것 같고. 원망스럽고 또 내가 같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으쌰으쌰 해보자 했는데 실망스럽지. 실망. 분명히 실망스럽고.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똑같네. 이런 마음. 그리고 또 불안함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절망까지는 아닌가? 절망스러움? 아닌데. 당혹스러움? 어쨌든 당혹스러움. 실망감. 실망이 크셨을 것 같아요. 실망감. 또 저러네. 약속했는데. 그럼 신뢰가 또 깨질 거니까. 그럼 그 실망했을 때의 그 욕구가 뭐였을까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노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해보자는 그 목표를 좀 잊지 말고, 그러니까 나한테 좀 신뢰감을 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내가 남편을 좀 믿을 수 있게. 믿고 싶다라는 마음. 믿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다 또 화내는, 못 사게 한다고 화내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야. 알겠어요? 느껴져요? 그 절망감? 이거 어떻게 진짜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러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신뢰감, 실망감. 나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 애써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지금 부여잡고 있었는데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믿을 둥 말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푹 하고 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래 여보 나 이렇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화를 내가 못 사게 한다고 화를 내니까 거기서 진짜 절망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화내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노후에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더 이상 노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잠시. 그때 미안해 이러더라고. 미안해 말하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진짜 반갑고 고맙고 또 그리고 또 희망도 좀 희망도 생기고 완전히 잊진 않았구나. 빨리 돌아오니까 빨리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마웠던 것 같아요. 고마움이 좀 컸어.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을 때 남편이 되게 그 고마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봐.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고생스럽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렇게 나름의 이유가 왜 없겠어요? 없었겠어요. 남편도 욕구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순간 내려놓을 만큼 이해받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좀 고마웠을 것 같아. 그 말 듣고 났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욕구를 표현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때 몰랐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누군가가 스폰지처럼 팍 빨아들여서 삶에서 적용한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우리 고딩님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서 삶에서 그냥 바로바로
오늘 또 얘기하고 나니까 또 뿌듯해지네. 나 스스로 또 뿌듯해지네. 잘했다. 잘했다. 인정, 아니, 인정. 정말 제가 고든님을 보면, 뭐라 그래야 되지? 고듬이라는 이름하고 정말 동일시 같아요. 발을 정자, 그 하정이라는 이름의 그 정자랑 그 고듬이랑이 딱 그냥 일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모닝 페이지랑 우리 아침 독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나 내일 이거 한번 나눔해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요구 기준이 나와 같은지,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가 항상 나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책을 하나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필사의 힘을 빌렸는데, 노인과 바다. 이제 또 나의 존재를 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에 내가 책을 안 사고 빌렸어. 근데 이 필사의 힘이라는 책이 이제 한 페이지에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한 페이지는 줄만 있어. 그래서 적으라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첫 페이지를 연필로 이렇게 썼어. 그걸 우리 남편이 보더니 깜짝 신호등.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이거를 대출을 했는데 네 책도 아닌데 야 네가 쓰면 어떻게 해? 이런 거. 여보 내가 그래서 연필로 쓰잖아. 야 연필로 쓰는 것도 쓰는 거지. 이런 거. 아니야 내가 연필로 쓰면 두 번째 빌린 사람은 볼펜으로 위에 쓸 거야. 그럼 세 번째 빌린 사람은 매직으로 써야지. 거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뭐라고? 두 번째 쓰시는 분 볼펜으로 쓰시고 써주세요. 세 번째 쓰시는 분 매직으로 쓰세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깊이 생각해서 제가 연필로 썼답니다. 이렇게 메모. 그러니까 네 번째 쓰시는 분은 화이트로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스타일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공공의 기물이고 너의 것이 아닌데 왜 네가 그렇게 쓰고 싶으면 이제 사야지. 네가 네 걸로 사서 네가 써야지. 내가 그럴 거만 안 샀지. 내가 빈 종이에 뭐 쓰면 되지. 필사가 뭐 뭐 여기 쓸 게 있나. 그냥 한번 이쁘게 한번 써보려고. 너무 매직 다음에 사람은 A4지에 쓸 거야. 그 두 사람이 이제 우리 부부의 욕구가 이제 각각 다른 거죠. 남편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이제 그 공동체 내가 이제 좀 그렇게 어떤 사람 지켜야 될 규칙을 지켜야 됐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고 난 그랬지. 여보 요즘 애들 도서관에 이 책 빌려가지고 적으래 아무도 없어. 이런 거 내가 적어줘야 돼. 그러니까 야 그러면 융통성 이런 거 좋아요. 난 효율성. 효율성 중요하고. 그런 걸로 우린 그래서 제가 오늘 애기 아빠가 이제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의 그 프로포폴을 이렇게 하면 진짜 푹 쉬고 이제 일어난 것처럼 개운하다는 얘기를 남편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저 그 순간이 되게 기다려져요. 왜냐면 오늘은 아무 말 안 했어 사실 우리 신랑이. 근데 해마다 그 깨어날 때쯤 이제 사랑해라고 얘기를 해 저한테요. 아우 닭살이지. 근데 네,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듣거든. 사람들이 이제 내시경하면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음속의 말들이 막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한테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게 그러고 다시 잠이 들어. 그리고 또 한 5분 뒤에 다시 깨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소름 그래서 끼쳤구나. 그 순간에 좀 무의식적인 걸 이렇게 슬쩍슬쩍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전 그 순간이 되게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었지. 자기야, 자기는 약속이랑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패턴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깨졌을 때 당신 감정의 패턴이 이렇게 감정 버튼이야 그게. 근데 나 되게 궁금했어. 난 내 패턴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았는데 당신의 그 감정 버튼에 그것은 어디서 왔는지가 나 되게 궁금했는데 좀 말해볼래? 오늘 체면대 있을 때 물었어. 와, 기발하다, 진짜. 어? 혹시 와, 어린 시절이나 뭐 연애할 때 나 이전에 연애할 때 뭐 약속 지키지 않아서 뭐 고통받았던 적이 있어? 뭐 한번 얘기해봐라고 이제 잘 얘기했지. 그러니까. 제 정신이 확 돌아오더만 뭔 소리 하노? 아 실패했어요. 대박이다, 대박. 실패했어. 아 아, 참여는 대박. 줄 알았는데. 근데 얘기는 했어. 자기 나 그거 되게 궁금하고 꼭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당신의 패턴이라는 걸 내가 이제 물론 내가 옛날에도 알았는데 그때는 이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식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분노할 때 아 이건 당신의 패턴이구나라는 걸 내가 이제는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 그랬거든. 아 분노해, 화내라고 그랬거든 내가. 저 어떨 땐 아, 제발 좀 왜 그렇게 화내 그걸 가지고 이랬다면 이제는 자기 그 분노 패턴에서 이제 그 자기의 인식 패턴에서 이제 반응이 화내.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조심하는 거지. 아, 이 사람은 아 이건 건드리면 음, 좀 안 되고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의 욕구. 근데 우리 애기 아빠가 왜 그 부분에서 그렇게 예민한지를 일단 궁금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난 찾아가고 싶고 찾아낼 거야. 라고 그랬지. 그랬어요. 물론 당연한 거고 시간을 지켜야 되고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은 쓰면 안 되고 신호등은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되고 아 그건 맞지. 맞는데 그래서 그게 그쪽에서 우리가 싸워. 그쪽에서 싸우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좋아서 나 우리 남편이랑 결혼했거든요. 멋있어 보여서 내가 가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좋아서 결혼했거든요. 네. 근데 그 얘기 들었어. 이혼 전문 변호사가 결국은 내가 좋아 끌렸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혼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20대 우리 중반인가 중후반쯤에 결혼했잖아요, 송이가. 일찍 했어요. 우리 27? 송이님이 그때 제가 들은 일화가 그 일화로 인해서 아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중요한 가치가 되게 각자에게 중요하고 그게 극명하게 다를 수 있구나를 느낀 일화가 그거예요. 신호등. 그 나이 때 내가 들은 거거든. 그때. 그리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없는데 12시에 밤에 빨간불이다. 그때 야 건너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그랬던 것 근데 같아. 남편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이면 서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송이는 알다시피 효율성의 여왕이죠. 어렸을 때부터 가는 길에 이게 송이의 철학이고 철칙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아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되게 다를 수 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 순간 저를 못 건너가게 제 손목을 탁 잡았을 때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구나. 맞아, 그 얘기했어. 손님을 딱 잡았을 때 결혼해야 된다고. 멋있더라. 갑자기 막 호강이 막 비치면서. 아니 그때 손목을 처음 잡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만 아니야. 잡혔네. 뭐 이런. 아니야. 그 전에 손목 잡을 때 손을 발발발발 떨더라고. 아, 이 남자 매력 있네. 순진하네. 아, 이런 순수성이 있었나? 그것도 좀 좋았어. 내 손을 처음 잡을 때.
손을 떨더라. 아, 그런 게 아유. 기억나는구나. 기억이 없네. 그런 건 안 잊혀지던데. 발발 떨지를 안 해서 그래. 없어. 마무리합시다. 네. 어떠셨는지 정리 안 하고 그냥 끝내도 될까요? 아, 어떻게 그동안 저는- 끝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오늘 중재하면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런 중재를 하면 자신이 원하고 이루기 위해 중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각자의 욕구를 표현하고 서로 상대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 욕구들을 충족할 방법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 비포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녹음을 하면서도 늘 우리 혜사쌤이 자주 얘기하시는 연결.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각자의 욕구를 우리가 결국 찾는 것도 서로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 같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첫 걸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네요. 연결하니까 그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상자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또 연결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네요. 그 중재라고 이야기하니까 중재는 정말 연결의 꽃이잖아요. 어찌 보면 연결되지 못한 그 갈등 상황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각자의 상황에서 절대로 각자의 입장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건데 한번 다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상대편의 욕구를 이해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시각을 주는 것은 내 마음에 충분한 위로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먼저다. 저는 오늘 그 아까 남편 얘기하면서 앞으로 남편이 또 이런 상황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나 어떤 갈등 상황에서는 우선 내 욕구를 찾아보고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완전 만병통치약.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